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는 10일 0시부터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검수완박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조차 호락호락하게 열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김광률 같은 분을 우리 국회에 세우는 것은 우리 국회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맞는 얘기네 보니까. 그냥 찬성. 아니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증인을 좀 해봐야 제대로 다 받았잖아. 딴 사람 빨리. 간사님 다 받으셔놓고 왜 그래요? 그럼 간사간 협의 안 된 걸로 합니까? 결정하세요.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이문정 한동수는 검사 신분에도 공개적으로 대통령 후보에 대해 비난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무수히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합의 없는 걸로 하고 저희는 지금 민주당이 간사간 합의를 그럼 마음대로 본인들이 안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청문회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어제 열렸어야 할 청문회를 취임식 하루 전날인 9일로 민주당이 미뤘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국민의힘과 기싸움을 벌였는데 결국에 김경률 변호사 그리고 이문정 검사 등 4명은 부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쎄요, 9일에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릴 수는 있는 겁니까? 해야죠. 벌써 네. 이제 한 번 연기를 했고 연기되는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구실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영상에 나와서 이제 많이 보시게 됐는데 증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저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릴 만한 언행들이 오고 가면서 정말 시끄럽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문회 자체를 연기하고 또 이 과정을 계속 진통을 낳으면서 하는 이유, 민주당의 속셈은 아마도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을 계속 표출하면서 뭔가 새 정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임기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즉 취임식, 새 정부 윤석열 새 대통령의 취임식 바로 전날에 이제 청문회를 하면서 뭔가 흐트러뜨리려는 의도인데 취임식 당일에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지 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족을 문제로 삼은 건데요. 한동훈 후보자가 심지어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이런 식으로 거부당하고 하면은 사실 청문회를 하나만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뭐 참여정부 때 같은 경우도 상임위에 출석을 장관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 장관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장관이라 하더라도 임명된다 하더라도 상임위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사실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권위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바로 잡는 게 저는 나라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다가 또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에 출석하게 되면 민주당과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발언들을 했었는지 짧게 들어보시죠.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꼼수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상황이어서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기류가 매우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한동훈 후보자는 큰 결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자,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좀 논란이 있어도 그 정도 논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 임명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만을 부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물론 얘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당히 커요. 최근에 나온 의혹 보면 자녀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자녀가 2달에 고등학교 1학년생이신데 2달 동안 5개의 논문을 쓰고 10개의 전자책을 출판을 했다. 예컨대. 또 뭐 그 컴퓨터 불용 처리된 컴퓨터를 그 기부하는 과정에 뭔가 또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엄마 찬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는 부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청문회가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이 그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가 주가 돼 버리면 실제적으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원래 도덕성이나 이런 자질이나 이런 능력에 대한 검증이 좀 소외될 수 있다는 부분도 민주당은 네.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논란에 이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되더라도 글쎄요.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는 걸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아니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신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무장관 지명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중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뭐냐? 그냥 기분 나쁜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분이 능력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자녀의 뭐 논문, 전자책 말씀도 그 이상한 프레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이 논문을 쓸 리가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그냥 어떤 그 기고하는 난에 형식에 맞춰서 글을 올린 거를 논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부정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옛날 조국 전 장관 때의 어떤 프레임이라는 거를 갖다가 한동훈 지명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의도, 결국 민주당이 한동훈 지명자에 대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 자녀에 관한 의혹들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제기된 문제점이지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반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의 문제 제기나 논의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